훅 인터뷰 이어갑니다. 국정원 간첩 조작 사건이 있었습니다. 서울시 공무원 간첩이라고 이렇게 뚝 찍어가지고 이렇게 유우성 씨를 간첩으로 만들었던 사건인데요. 유우성 씨는 괴롭고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유우성 씨한테 간첩이라는 누명을 씌운 가해자는 국가였어요. 국정원, 검찰, 법원 등 국가의 권력기관이었습니다. 결국 대법원까지 갔고 2년 만에 나온 결과는 무죄. 유우성 씨는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했고요. 오늘 그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 결과 직접 물어보겠습니다. 유우성 씨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유우성입니다. 오늘 중요한 법원의 판단이 있었죠? 예, 민사 소송에서 1심에서 오늘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민사니까 돈을 이렇게 배상하라고 했습니까? 예, 국가에서 돈을 배상하라고. 얼마 배상하라고 했어요? 이제 저에게는 이제 1억 2천, 그 유가려한테는 8천만 원, 그 아빠한테는 이제 3천만 원 정도를 배상하라고 나왔습니다. 오늘 판결의 의미 뭐라고 생각하세요? 사실은 이제 7, 8년이나 시간을 지났거든요. 네. 근데 이렇게 보게 되면 무에서 유를 만들어냈고 또 유에서 다시 진실까지 밝혀지기는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 2015년에 이제 형사재판에서 그 무죄를 받았고 이제 진실을 밝혔고 그에 의해서 민사재판에서도 다시 한번 이제 조작된 불법인가 불법 행위에 대해서 판단을 받아보는 의미 있는 판결이었습니다. 사건을 좀 되짚어 볼까요? 8년 전이었나요? 예, 그렇게. 그 당시에 유우성 씨는 서울시에서 공무원으로 일하고 있었죠? 네, 맞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간첩이야 이렇게 지목하고 수사를 했나요? 참 여러 가지 이제 그 이후에도 그 질문을 수백 번 받았고요. 네. 예, 사실 그때 당시에 보면 여러 가지 사건들이 많이 있었어요.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그때 당시에 국정원과 관련된 댓글 조작 사건이 한창 이슈에 대해서 언론 쪽으로 굉장히 시끄러웠던 시기였고요. 예. 갑자기 그때 시기에 12월 말에 이제 대선이 있었죠. 예. 그리고 나서 2013년 1월 10일에 정확히 기억합니다. 예. 이제 제가 이제 자택에서 갑자기 이제 간첩으로 국가보안법으로 등갑돼서 제가 잡혀가는데 그때 당시에서는 일부 언론에서 탈북자 자료를 10,000여 명 넘겼다 예. 이런 얘기까지 있었습니다. 서울시 예. 공무원이 간첩이었다 이렇게 예. 대서특필했죠. 예. 모든 이슈를 한 번에 삼킬 수 있던 그런 큰 사건이었습니다. 근데 나중에 보니까 그 국정원에서 나왔던 증거들은 조작됐고 거기에 있던 증인들은 또 이렇게 증인들의 증언도 허위였고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예, 맞습니다. 네, 검찰이 내세운 핵심 증거는 동생 유가려 씨도 오빠가 간첩 맞아요 이렇게 허위 자백했다고 나중에 밝혀졌나요? 네, 맞습니다. 이제 동생이 이제 피의자 신분인데도 불구하고 그때 변호사의 접견도 할 수 없고 거의 불법적으로 영장 하나 없이 여동생을 그 국정원에서 한 6개월 정도 180일 정도로 데리고 있었거든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변호사님들도 여러 번 갔는데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아니라는 식으로 주장하면서 이제 만날 수가 없었어요. 네. 나중에 이제 지금은 이제 국회가 있는 김용민 의원님께서 네. 하고 여러 변호사님들 상의 끝에 이제 그 친족 과 관련된 무슨 청구와 관련된 재판을 해가지고 재판에서 저희들의 동생을 빼낼 수가 있었어요. 재판을 해서? 재판을 통해서 순순히 제 발로 걸어 나온 건 아니고요. 네. 그 재판에서 나오자마자 동생은 이제 변호사님들께 그 동안에 있은 사실을 얘기하게 됐고 그 다음 날 바로 이제 기자회견을 통해서 사실을 밝히게 된 겁니다. 네. 동생 가려 씨는 지금 뭐 하세요? 지금은 한국에 있고요. 네. 지금은 학원 다니고 있고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못 가고 그냥 있습니다. 유우성 씨는 지금 어떤 일 하고 계십니까? 저는 사실은 여행사에서 일을 했었는데 네. 올해 4월까지 여행사에서 일을 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지금 집에 있습니다. 유우성 씨는 그 간첩으로 몰려서 국정원에서 조사를 받고요. 검찰에서 조사를 받고 재판을 받는 과정에 결혼도 하고 애를 지금 아들과 딸이 있습니다. 네, 그때 결혼을 했는데 담당 변호사가 유우성 씨를 그 조력하던 변호사하고 둘이서 눈이 맞았어요. 그래서 결혼했습니다. 그 변호사가 제 변호사였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제 일은 안 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유우성 씨를 그렇진 않습니다. 그렇진 않아요? 예. 일은 열심히 했습니까? 맡은 사건에서는 정말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그러니까
담당 변호사가 이렇게 보니까 간첩이었으면 결혼했을 가능성은 별로 없잖아요. 예, 제 또 간척이 될 만한 제목도 못 됩니다. 아, 그래요? 예. 근데 왜 국정원에서 예. 저 사람 간첩 같다 이렇게 그리고 검찰에서도 계속 간첩이라는 검찰에서도 간첩이라는 뭐 해야 되나 혐의를 네. 걷어두지도 않고 지금 반성하지도 않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 1심에서 조작된 증거라든가 조작된 내용들이 저희들 일부를 밝혔거든요. 네. 그때까지는 언론에서 크게 관심이 없었어요. 일부만 예. 보도됐는데 네. 그때 제일 고생하신 게 지금 그 시사인의 김은지 기자님이랑 네. 초기부터 이제 고생을 많이 하셨던 네. 기자분들인데 그런데 이제 1심에서도 멈추지 않고 항소심에 가서 사람에 이어서 증거까지 조작해냈단 말이에요. 예. 그래서 저희들도 왜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는 그 의문을 계속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그러나 그때 상황 봐서는 여러 가지 이제 국정원에서 정권이 새로 바뀌었고 아마도 그 사건에 있어가지고 본인들이 이제 끝까지 이제 뭔가를 조작했던 부분을 더 숨기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를 조작하고 두 개 조작하게 되고 세 네. 개를 조작하지 않았나 하고 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당시에 저도 취재했었는데 그 국정원 쪽에다가 물어봤어요. 유성 씨가 왜 간첩 혐의를 받느냐. 그리고 유성 씨한테 물어봤더니 굉장히 스마트하게 자기 처지를 잘 설명하고 잘 된다. 알리바이도 잘 얘기하고 그렇다 그랬더니가 말을 잘한다. 그러니까 간첩 아니냐.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해가지고 제가 깜짝 놀란 적이 있었는데 무죄 판결을 받으셨어요. 결국은. 예. 근데 무죄 판결을 받았지만 그 전에 국가로부터 낙인 찍혔고 예. 간첩이라고 손가락질 받았고 그 경험 예. 그 시간들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예, 너무 고통스러웠어요. 그 힘들었던 시기인데 특히 힘들었던 거는 일부 언론에서는 뭐 사실은 뭐 사실을 왜곡하고 검찰 쪽에서 브리핑 스피커가 돼가지고 저희 의견이나 저희 변호인단 의견을 들어주지 않고 네. 일방적으로 주장을 해서 사실은 재판에서는 진실이 밝혀 있었지만 오히려 언론에서는 간첩이 되어갔던 그런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렇죠. 국정원에서 내놓은 증거도 조작됐다고. 예. 그리고 검찰의 기소 이유도 잘못됐다고 조작됐다고 얘기했는데 네. 언론에서는 바뀌지 않았어요. 바뀌어지지 않고 오히려 뭐 사실은 그때 TV조선이나 이런 데서는 정말 저를 아마 대선 특보로 실시간으로 저희 사건을 이제 브리핑하면서 간첩이 아니래도 이 사람은 별로 좋은 사람이 아니다는 식으로 정말 저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때 그렇죠. 재판하는 것보다. 간첩이 아니어도 예. 좋은 사람은 아니다. 예. 그래서 사실은 검찰에서 얘기도 중요하지만 저희들 피해자 목소리도 좀 담아주고 공정성이 있어야 되는데 예. 일방적인 주장으로 인해서 정말 피해자로서 너무 많이 힘들었던 네. 시간들이 기억납니다. 지금 좀 살이 찌셨어요. 근데 그때는 그때보다는 턱선도 많이 쪘습니다. 날렵했거든요. 그래가지고 제가 볼 때마다 예. 유간첩, 간첩 같아 이렇게 제가 놀리기도 했었는데 네. 많은 정의로운 기자분들이 다행히 있어서 저희 사건이 진실을 많이 알려주셔서 예. 그나마 숨을 쉴 수가 있었습니다. 이제 그 소송은 다 끝났습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네. 소송은 다 끝난 건 아니고요. 언론과의 소송도 남아 있고 또 여러 국정원은 또 뭐라고 합니까? 정확히 말씀드리면 지금 사건이 크게 두 개가 지금 남아 있고요. 네. 하나는 제가 국정원과 검찰에서 조작된 부분이 밝혀지고 나서 네. 1심이 이제 그때 당시가 2014년 경이죠. 그때 그러니까 조작된 걸 밝히려면서 저에 대한 보복 기소가 하나 또 들어온 겁니다. 예. 이제 서울시에 공무원을 취직한 것 자체가 잘못됐다. 외환거래법이 잘못됐다 이래가지고 사실은 연날에 5, 6년 전에 이 사건을 다시 들춰서 네. 그때는 무혐의라고 했는데 지금 와서 또 혐의 있다고 해가지고 그 사건이 지금도 안 끝나고 국정원 대법원에 검찰이 예. 아, 네. 그래서 지금도 사실은 형사 사건을 가지고 있는 몸이고요. 아, 그러네요. 그 외에 지금 8년이라는 시간을 지나서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때 시기에 국정원에서 육아래를 불법으로 구금하고 육아래를 폭행하고 협박했던 그 수사관들이 지금 재판에 넘겨졌거든요. 네. 저희들은 그걸 수사해달라고 몇 년 정말 전에 고발을 하고 여러 번 고발했지만 그대에서 검찰에서 조사를 안 하다가 예. 검찰 과거 사유에서 조사 내용을 다시 기초로 해가지고 지금 사실은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네. 사실은 그 형사 재판도 지금 지진부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렇게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국정원과 검찰이 예. 사실은
그 손을 잡고 간첩 조작 사건을 만든 거였잖아요. 예. 어찌 보면요. 네. 그리고 나서 그리고 그 국정원 직원을 다시 검찰에서 처벌해야 된다. 이거 재판에 가 있다. 이거 쉽지 않나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검찰에서 1년, 2년 가깝게 이 사건을 어떻게 보게 되면 수사를 하고 기소를 하고 같이 등 하나의 공범인데도 불구하고 국정원의 일부 수사관이나 사람들은 기소가 되고 처벌을 됐는데요. 네. 문제는 검찰에서는 그 사건을 담당했던 공판 검사들은 무혐의를 지금 다 처벌했습니다. 수사 검사들. 네. 네. 심지어 과거 사위 검찰에서 스스로 조사를 하고 문제가 있고 이건 묵인한 부분이나 여러 가지 잘못된 부분이 있다는 예. 결론을 내고 그리고 검찰총장이 나서서 사과까지 했는데도 사과까지 했는데 나중에 나오는 결론은 우리는 고의가 없었다. 우리도 네. 피해자다. 우리도 모르고 했다 이겁니다. 지금. 아니 피해자라뇨. 피해자 이건 좀 너무하잖아요. 아무튼 자기네도 속였다. 억울하다. 이게 우리도 속았다. 억울하다. 주장입니다. 우리도 예. 피해자다. 검사들이. 예. 국정원과 검찰에서 사과의 그 말이 나오기는 했었죠. 국정원에서는 사과를 받은 적은 없고요. 국정원은 아무 얘기도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이후에? 사과를 받은 적이 없는데 일부 재판에서 수사관 그때 가담했던 그 수사관들이 일부는 재판장에서 저한테 사과를 했었습니다. 거기서 말고 공식적으로는 안 했네. 그런 건 없습니다. 국정원은 안 했고 예, 검찰총장은 사과를 했으나 했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그 예. 검사들 그 조작에 가담했던 검사들은 우리도 피해자다. 네, 우리도 그렇습니다. 속았다. 우리도 속았다. 결론은 그렇습니다. 3287님이 8년이라는 세월 과연 얼마를 주면 살 수 있을까요? 당시 조작에 관계된 사람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8년을 빼앗은 소감이 어떤지. 그렇죠? 예, 사실은 그 오늘 참 의미 있는 판결이 나왔는데요. 네. 저는 그 민사 의미 있는 판결보다 앞으로 네. 제도 마련이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또 다른 피해자는 나오지 말아야죠. 그렇죠. 사실은 그동안에 똑같은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간첩 조작 사건들이 수많은 피해자가 나왔습니다. 그 네. 피해자들이 시간이 지나서 무죄가 받고 또 무죄를 받으면서 국가에서 어떤 배상을 받는다고 그 상처가 지워지고 그 역사가 흐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이 지나서 그 사람들이 무죄가 밝혀진다고 해도 가해자들에 대해서는 처벌이 미흡하고 정말 송강명 같은 처벌만 이어져 왔거든요. 예. 처벌하지 않았어요. 예, 오히려 처벌하지 않고 사실은 어떻게 보게 되면 그게 간첩 조작 사건이나 여러 가지 조작 사건들이 끊기지 않고 계속 진행형이었다는 처벌이 제대로 안 됐기 때문입니다. 네. 2017님 21세기의 간첩 조작이라니요. 문재인 정부는 적폐청산을 국정원도 손봐야 됩니다. 제발. 네. 지금까지 간첩 아닙니다. 유우성 씨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